매일같이 시장 전망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시장이니 뭐니 그냥 내 종목이 돌파하고 치고 나가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돌파할 종목들에 초점을 맞춰보는 시간 돌파 매매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가야겠죠. 네. 일단 뭐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하루 사이에 좀 살짝 줄어든 영향 보여줍니다. 뉴욕 증시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네네. 위원님의 시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시장이 조금 이렇게 반등하면서 올라갈까요? 아니면 변동을 계속 보여줄까요? 일단 변동성은 제가 볼 때 지금 유럽도 뭐 포르투갈부터 해가지고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후퇴하고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산업이나 전반적으로 사회 활동도 지금 함께 글로벌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후퇴해서 지금 진행하기는 어려운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한 차례 정도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변동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전략을 짜야 되는 건데 네네. 그 변동을 활용해서 네네. 매도로 기회를 삼아야 돼요? 아니면 매수로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 관련해서는 제가 좀 관련 근거 자료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무조건 매수할 어제도 패턴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뭐 기관들이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점 반발 매수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동차와 반도체 쪽은 2,900 이탈하는 2,800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 매수하는 구간이고. 나머지 이제 지금 현재 오미크론으로 인한 언택트 관련된 테마나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투 트랙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나 반도체 쪽과 그 오미크론 관련한 수혜에서 네. 언택트 쪽을 투 트랙으로 끌고 가자라고 네. 말씀을 주신 건데 그러면 그 근거들을 조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동차나 반도체 업종을 매수 기회로 보시는 이유는요? 네네. 반도체 쪽은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고 자동차 쪽을 왜 자동차냐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2달 전부터 반도체는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작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자동차 쪽은 10월부터 되게 크게 반등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주식은 선행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1분기부터 좋아지니까 6개월 전에 매수를 하시는 게 저점 매수 기회고 반대로 자동차도 차량용 반도체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유럽이나 이런 점유율, 현대차나 이런 점유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쇼티지로 인한 부분이니까 3개월 정도 선행 이후에 좀 10월에부터 반등이 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12월, 1월에는 자동차 쪽도 이런 지표상으로도 쇼티지가 좀 해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2월부터는 반도체처럼 자동차 쪽도 저는 반등이 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쪽 종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자동차 쪽이면 네, 저는 자동차 쪽은 현대 오토웨버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쪽이 뭐 현재 제가 저번 시간에 메가 트렌드로 이제 자동화, 뭐 AI 이런 부분을 강조드렸듯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현대 모비스도 있지만 현대 오토웨버도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어느 정도 지금 2,900 이하에서는 그런 기업을 좀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예전 3개월 전에 반도체 저점 매수하듯이 접근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2,900 이하에서 저점 매수 전략 유효한 섹터 자동차와 반도체 주셨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PSK, 현대 오토에버 등의 종목을 주목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택트 쪽을 투트랙으로 끌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 주셨는데 언택트도 사실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게 그냥 단순한 플랫폼이 될지 아니면 OTT 관련한 콘텐츠가 될지 뭐 게임이 될지 어느 쪽으로 초점 두신 거예요? 그 언택트에 앞서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네.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과거 그 적정 밸류가 있잖아요. 네. 코스피의 적정 밸류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화면 거죠? 밸류가 예전에도 지금 적정 밸류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시장 컨센의 적정 밸류거든요. 지금 현재 적정 밸류는 2,900포인트에서 2,950포인트 사이입니다. 금리 인상을 2번 반영해도 보통 금리 인상이 2번 반영이 되면
퍼 기준으로는 한 0.5% 정도가 좀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2,900 이하는 말 그대로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서는 항상 보시면은 적정 밸류 구간에서 내려갔다가 최소 한 달 이후에는 다시 올라가고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이런 자동차, 반도체 이런 섹터에 대한 부분은 명백하게 저점 매수의 기회로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만약에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려 주시고, 궁금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오미크론이 확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한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투자 관점에서 반도체, 자동차 쪽은 매수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저는 2,900포인트를 밸류 하단으로 설정했는데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고 2,900을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밴드상 하단을 저는 2,840포인트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밴드를 하단을 이렇게 좀 잡고, 과거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구간에 가장 크게 빠졌던 구간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유동성을 역사적으로 많이 공급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빠져도 저는 마이너스 25%, 평균적으로 25% 사이에서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지만 저 2,840에서 50포인트는 역사적인 내년과 올해 저점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적정 밸류 구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고 난다면 사실 자동차나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보여주신 차트 내용을 힘입어서 차, 반도체 좀 더 2,900선 아래에서 모아갈 수 있는 힘을 건네주셨고요. 언택트 그래서 어떤 거 봐야 되나요? 네, 언택트는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궁금한 문제가 발생하면 동일한 관점인데 IT 하드웨어는 좀 약세 구간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지금 메타버스 기준으로 IT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언택트 쪽, 이쪽은 좀 공통 분모가 저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쪽하고 실제 수혜가 나는 진단 키트 쪽, 이런 쪽을 좀 중점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시장 해지 형태로 좀 한두 종목 쪽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사실 게임주가 그러한 여러 교집합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누가 위메이드 사고 막 올라간 거 그렇죠. 게임 어떻게 담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남만 돈 벌고 있구나. 내 배 아파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게임 쪽은 NFT 같은 경우 가상 자산에 대한 세금이 또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미투온도 있고, 지금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네오이즈, 이런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좀 공략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덜 오른 게임주들을 주목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 오늘 함께 또 공략주로 주시는 종목도 있으니까요.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단 AS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1월 12일 유망주였습니다. 아톤. 수익률이 최고가 기준 21.4%입니다. 그저께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아톤 AS 부탁드릴게요. 네, 아톤 같은 경우 지금 IT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 마이데이터 쪽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마이데이터가 뭐냐면 예전에 개인화 정보나 이런 플랫폼을 이제 패스 앱으로 통해서 보안 이런 부분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핀테크 말 그대로 온라인 은행이죠. 온라인 은행 같은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부분이 캐파가 늘어나면서 동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실적과 성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 음봉을 돌파한 가격이 39,300원입니다. 그래서 5일선 이탈하지 않고 계속 좋은 흐름 보이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종가 5일선 이탈하면 매도, 그리고 저가 라인인 36,000원 21선에 오게 되면 다시 매수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입장과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톤에 대한 AS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의 종목들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앞서 언급해 주신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
막 게임빌, 위메이드 이런 종목 그렇죠.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네네. 뭐 네오이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네오이지 홀딩스만 급등을 하고 네. 네오이지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제 이런 상대적 저평가 밸류 기대감으로 좀 오르고 올랐던 부분이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렇게 신작 게임이 이렇게 게임주는 이렇게 신작 출시되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제약바이오는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 뭐 JP 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 그런 기대감처럼 동사 같은 경우도 모바일과 그런 FPS, 그러니까 총 쏘는 게임이죠. 그런 게임을 추가적으로 출시하기 때문에 지금 21선을 돌파하고 지금 28,000원, 29,000원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돌파 라인이 나왔고 음봉에 좀 모아 가신다면은 출시 기대감으로 좀 수익을 좀 좋은 수익을 가져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봉 저가 라인은 26,000원 라인을 가격 전략으로 손절 라인으로 좀 잡아드리고 상단 고가 라인인 4만 원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좀 이렇게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를 4만 원 설정을 해주셨고요. 네오위즈. 손절가가 정확히 얼마라고요? 손절가가 이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 기준봉 대응으로 이렇게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 저가 라인을 손절가 라인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저가 라인이 26,300원이거든요. 그러면 손절 라인으로 이 양봉의 저가를 종가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는 거를 이제 손절가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손절가 목표가를 아래 위로 좀 넉넉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매일매일 좀 스타일이 다르게 대응을 해주십니다. 시장에 좀 맞춰서 이 종목 가격 전략도 짜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이 네오이지였고요. 두 번째가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올해 거의 뭐 잠자고 있는 종목이네요. 올해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 기술 이런 쪽이라는데 네네. 왜 이렇게 관심을 못 받았는지 뭐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예, 그 신테카 바이오는 예전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좀 급등했다가 기간하고 가격 조정이 다 끝난 상태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저점이 10,000원을 이탈하면서 다시 10,000원을 탈환했고 동사 같은 경우 제가 메가 트렌드로 보고 있는 AI 관련된 플랫폼 AI의 플랫폼 사업을 유심히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업종별로.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는 지금 현재 오미크론 관련해 가지고 오미크론이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그 예전 그 델타 바이러스보다 뭐 이런 유전자 돌기들이 많고 그럼 그런 부분을 계속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신테카 바이오나 아니면 첫랩 이런 플랫폼 유전체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바이러스를 계속 분석해서 관련 기업에다가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면 동사 같은 그런 AI 유전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과 또 실적을 동시에 또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신테카 바이오는 JP 모건 헬스케어에 계속 작년에도 참가를 했고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도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지금 현재 국면이 언택트에서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 수혜하고 일정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가격 전략을 지금 10,000원을 돌파했으니까 명백하게 동종목은 10,000원에 대한 손저가 라인을 꼭 네. 지켜주시고 목표 라인으로는 주봉상 지금 현재 1차 체크가 14,000원을 어제 체크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2차 체크 구간이 18,000원 구간, 2차 저항 구간인 18,000원대를 목표가로 일단 제시해 드리고 손절 라인은 10,000원 이렇게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꼭 지켜달라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10,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신테카 바이오까지 살펴봤고요. 한 두어 달간의 투자 수익률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판단도 내려주셨네요. 네오이즈와 신테카 바이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뉴욕장이 위원님 반등을 했잖아요. 네네.
사실 오미크론 때문에 주말 사이에 마음 졸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장도 어찌됐건 증시는 좀 떨어지며 마감을 했었으니까요. 이 뉴욕장의 반등,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오늘 매매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오늘에 좀 포인트 맞춰서 짤막하게 첨언해 주시면.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쪽은 마이크론, 미국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시세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디커플링 되다가 지금 현재 이런 국면에서는 커플링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 보고 있고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긴축에 대한 부분이 현재 상황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매파적인 성향에서 12월 달은 약간 비둘기적인 성향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주 동안은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미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좀 투트랙 전략으로 좀 분배하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낫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눈여겨볼 종목들에 대한 판단까지 내려봤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돌파 매매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